안녕하세요 여러분, 호두엄마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너무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예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새로 이렇게 찍습니다. 어제 짱이님께서 오셔가지고 영상 촬영도 하고 잠깐 담소도 나누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짱이님께서 화분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요 앞에 좋아이, 여기 화분을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맞춰놨잖아요. 그래서 요런 걸 보시고 짱이님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온분 두 짝, 뭐 도양분 두 짝, 이런 식으로 맞추기를 하시면서 이건 크기가 안 맞고 이건 높이가 안 맞고 이러시면서 화분을 맞추시는데, 참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저 분갈이 할 것도 많은데 분갈이 하나 말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일을 하다 말고 뒷정리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집에를 가게 됐더라고요. 어제도 좀 오후 늦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제가 있는 대전은 지금 대설주의보 내리고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눈이 좀 그쳤다가 내렸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궂은 날에는 분갈이 하기보다는 캠핑장에 와가지고 다육이도 살펴보고 하엽 정리 조금 하고, 그러면서 영상 촬영도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육이들 짱이님 영상 보니까 이름 불러주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육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다 이름을 불러드릴 겁니다. 요즘 아프리카 식물하고 선인장 쪽에 관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 아이는 투구인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하트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이 균일하고 이쁘면 투구가 값이 되게 비싸진다고 해요. 근데 제 투구는 그렇게 모양이 균일하진 않지만 하트 모양이 있어요. 사랑스럽죠. 그래서 투구. 옆에 아이는 롱기마마래요. 선인장과 아이인데 아직 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건드리지 않고 잘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이 아이는 투구예요. 투구. 이 아이도 귀갑투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각이 있는 모양이 있는 게 특징이고, 요 자리 요런 솜털이 있는 자리는 자구가 나오거나 아니면 꽃이 나오는 꽃자리일 거예요. 그래서 이 솜이 점점 이렇게 풍성해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 촬영을 좀 게을리 했더니 여러분, 이 카메라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오베사 있죠. 오베사가 점점 각이 살아나고 있어요. 원래 동그랗게 있어야 예쁜 거 아닌가요? 얘가 각이 살아있는데 좀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덩치에 맞게 꽃이 컸으면 좋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꽃이 눈꽃만 해요. 정말 꽃이 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맞이해서 아마 가장 예쁜 아이들은 에오니움 종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여드릴게요. 얘는 할로윈. 얼굴 어마어마해요. 10cm도 넘어요, 얼굴이. 그리고 얘는 할로윈이라고, 제가 흑법사라고 적어놨는데 흑법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옆에 이 아이도 이름을 모르고, 아이고, 저기 뒤에 이 마제스타거든요. 마제스타 하엽이 엄청 꼈네요. 뒤에 요거는 흑사금. 흑사금은 물이 좀 고픈 느낌이에요. 그리고 뒤에 저거 선라이즈인데 수영이 정말 예뻐요. 소다만이 그 꽃다발 같죠. 그리고 할로윈 철화. 요거 이름 모르다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동호법사라고 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요거 요 까만 아이. 그리고 요 뒤에 아이는 벽옥금.
저 아이는 이름이 뒤편으로 돼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뒤에 또 할로윈, 또 요 아이 뒤에는 덕양갈매기죠. 염자 종류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저거가 붉은 악마래요. 아직 붉은 빛을 보지 못했고, 옆에는 미니벨금이에요. 요 한창 국민이가 유행할 때 들여왔던 아이고, 이 옆에 아이는 매금 장미는 여름이 더 예쁘다고 하니까 여름을 기대해 보려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것만 알아요. 백봉, 염자. 제 1호의 그 모습입니다. 1호 다육이에요. 이 아이는 친정 엄마가 키우시던 애인데요. 작은 가지 하나 꺾어서 이렇게 크게 키우셔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보고 다육이 홀딱 반하게 된 계기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수영이 예쁘지 않거나 이렇게 좀 풍성하지 않아도 제가 애정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다육이들을 보면요, 돈 주고 사오는 건데도 사연이 다 있어요. 이 아이는 루비네크리스, 이 아이는요 제가 동글동글하게 다지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요, 이 아이는 저희 다솜이 이모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성장세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얘는 물을 상당히 좋아하니까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해를 많이 봐야 돼요. 근데 해를 많이 보기에는 지금 자리가 여기 위에 천장이 있어서 방그늘 상태인데,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은 이 아이를 바깥으로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육이 엄마들이 다육이를 이렇게 쫙 진열을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햇빛 좋은 자리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거든요. 그 참에 화분도 깨먹기도 하고 아니면 화분 쏟아서 다시 분갈이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들 보면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 있죠? 멀루금 같은 이런 아이들은 반그늘에 있는 게 좋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금이 성장세가 지금 많잖아요. 근데 이 금 있는 쪽이 햇빛에 내놓으면 그 일소피해라고 하죠. 화상을 잘 입거든요. 그래서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약간 반그늘 쪽에 있는 게 좋은데, 그래도 또 햇빛이 부족하면 안 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녹색의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라이프 티그란데요. 여름에 분갈이 해주면서 깨송을 못하더니 엄마 얼굴은 이렇게 좀 찌질찌질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목도리처럼 둘른 새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화분을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분은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이 예뻐 보여서 그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은 노란색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노란색의 화분이 예뻐 보였어요, 그날은. 그래서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시도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디자인에는 소질이 있진 않아서 그런지 그냥 센 노란색으로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얀색이 예뻐 보여요, 저는 아직까지도. 보시면 이런 밝은 색들이 다육이의 그 화려한 컬러를 좀 받쳐주는 느낌이 든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색깔이 파스텔 톤인 이런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마음이 아직도 좀 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 제가 만든 화분 아이들은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저도 곧 화분을 다시 만들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분 만들기는요, 꼭 공방에 가지 않더라도 만드는 요령을 터득하시면, 판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밀 때 밀어서 하는 거는 공방에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보려고요, 집에서. 그리고 요 아이들은 이렇게 제가 날이고 좀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앉았습니다. 아직도 겨울이라 이제
그래도 날씨가 따뜻했어도 겨울은 겨울이어서 그런지 뿌리를 잘라서 내놓은 아이들이 뿌리 내리는 게 조금 힘든 모습이에요. 이거는 주성농장에서 다육식물 박람회 할 때 샀던 거예요. 이름은 메르세데스고요. 원래는 예뻤는데 봄에 깍지 피해 입으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고 줄어들었어요. 근데요, 이 아이가 성장한 모습을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잘 키워보려고 꽤 정성을 들이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큰 화분에 있었던 수정철화예요. 얘는 그 철화가 더 크기를 바랬는데 더 안 크고 딱 요만큼, 요 상태에 사서 더 요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철화들은 성장세가 좋은데 올해 제가 2024년에 뭘 잘못했는지 잘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작은 화분에 심어 보았습니다. 아마 될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죽지 않으면 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저기 뒤에 얘는 카랑코예요. 카랑코에도 다져지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입장이 엄청나게 컸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거의 손바닥 반만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그런 게 많으면 통풍이 안 된대요. 그래갖고 일부러 따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겨울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흰 꽃 같았는데 꽃몽우리 색깔이 약간 핑크색이 돌아요. 이렇게 보면 아마 이 아이가 원래 주황색 겹꽃을 피는 아이였는데 주황색 꽃이 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옆에 피비센트도 이렇게 성장을 하는 성장 모드로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성장이 아니고 다져진 모드였을 때는 거의 보라색 벨벳처럼 변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초록색이 보이는 건 크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꼬지도 상당히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콩분에다가 하나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보시겠어요? 이 아이가 그 퓨베센스예요. 이파리 한 개에서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성장은 좀 더딘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제가 물을 좀 덜 줘서 그런 것 같고, 이 아이는 이렇게 다져진 채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치설송 심고 남아서 그냥 콩분에 심어 놓은 애고요. 어디 보자. 이 아이 제가 씨앗 발화 시켜가지고 이식해가지고 이렇게 다지면서 키우고 있는데, 저는 취설종이 그 약품 처리해서 색깔이 예쁘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햇빛을 많이 보면 이렇게 핑크색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렇게 콩분 이런 콩분이요, 저 잡은 손 모양을 보세요. 한 주먹도 안 되는 아이인데 요 아이 요런 데서도 다육이들은 살아갑니다. 코너들은요, 자리 차지를 많이 안 해서 좋아요. 크기가 작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큰 화분들 있잖아요. 화분을 큰 거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다육이들을 화분을 너무 큰 데다 말고 딱 맞는 데다 심어서 자리를 좀 널널하게 해서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분갈이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육이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면 자리가 너무 없으니까 제가 테이블을, 제가 부잣집 막내딸도 아닌데 그 테이블을 무작정 막 늘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호두는 여러분들께 아무 말 대잔치를 안 하려고 노력을 꽤 많이 하긴 했는데요. 뭔가 속알맹이가 없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지 못해서 그런지 저거 알맹이가 없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또 겨울 동안 여러분들 다육이 냉해는 안 입히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뭐 키핑장에 있으니까 냉해 피해랄 건 없거든요. 그래서 베란다에 있으면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 대부분은 다육이들은 추위에 약하죠. 더위에도 약하고. 그런데 특히나 약한 애들이 라울 그리고 염자. 일단 생각나는 건 그거 두 개뿐이네요. 그런 아이들 보온에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아는 지인의 남편님께서 베란다 창문을 활딱 열어놓고 주무셨대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베란다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런 피해를 입지는 않았는데, 아마 저 집에 데리고 가면 다육이들이 아마 다 물러서 죽을 거예요. 저희 집 환풍도 잘 안 시키고 또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식물등 필수인데, 그 식물등을 보고 남편이 전기세 많이 나온다 뭐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육이 갖고 가면 푹 퍼지니까 모양이 안 예뻐져서 그냥 키핑장에서 보는 걸로 만족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되니까 또 다 잊어버린 거 있죠. 그래서 그 얘기 해드리려고. 여러분들 화분 창 같은 거 키우실 때 어떻게 하세요? 이 화분이 이렇게 보면, 얘 메르세데스를 예로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유가 좀 있게 하는 게 창 심을 때 기본 원칙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꼭 맞는 화분에 한 0.5 정도만 보이게 하고 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심으면 심는 대로 거기에 적응을 하거든요.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창도 무리하게 크게 키울 필요가 없이 작은 적당한 선에서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 아닌 대설주의보 때문에 입춘도 지났는데 눈이 내려서 제 차가 눈초밥이 되었다가, 저희는 지하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눈초밥이 되어서 그거를 눈 치우고 여기로 나왔어요. 키핑장으로. 그래서 바깥에는 눈이 내려서 그냥 바깥이 온 세상이 하얀데, 키핑장에 오니까 창들이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겨울이 따뜻한 건지 우리 키핑장이 따뜻한 건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리고 하우스에 눈이 쌓이면 위험하다고 사장님께서 관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날씨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오는 이 시기를 하우스나 이런 데서는 폭설이 내려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우스에 눈이 이제 천천히 녹아서 없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얼만큼 눈이 올지를 모르겠어요. 대설주의보가 해제됐다는 알림이 아직 안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도 눈이 오고 있나요? 저는 지금 이 눈을 대전에 살면서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눈이 폭설이 내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결혼식 끝나고 집에 가서 낮잠 잔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전국이 그랬으니까. 근데요, 대전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건 그때 이후로 진짜 한두 번밖에 없었는데 지금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식물을 키우게 되니까 눈 오는 거에 대한 그 반응도가 옛날엔 달라졌어요. 그 옛날에는 눈 오면 오나보다 질척해서 싫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눈 오면 언제 와? 날씨는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육이 키우시면요, 기상정보도 잘 알게 되고 생각보다 알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호드는 오늘도 키핑장에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애를 쓰긴 했고요. 애쓴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쁘게 들어주시고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